박수 한번 주시죠. 뭐 이런 됐다 그래. 쓰레기들한테 박수 안 주는. 박수를 쳐. 아니 다 합쳐도 10% 안 나오는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 합쳐도 5% 아니에요? 김용민 선수도 좀 누락됐나요? 요즘 지금 다음권 회복을 위해서 소송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다고 하던데. 근데 2차 그 컷오프에서 책임당원 퍼센테이지가 70%입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인데 여기에 비박이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가 과반 정도를 획득했다라고 해요. 절반 육박하는. 그 나머지는 다 사실상 친박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홍준표 입당 저기는 수속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사건 있었을 때 그 뇌물 사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출당 조치된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홍준표가 1위로 올라온 건 정말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일단은 홍준표가 본선에서의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될 일은 절대로 없다. 일단 그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본선에 올라오게 되면 자리가 하나 비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이 사람을 경남 도지사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 이렇게 저렇게 등등이 다 잘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난 너무 반겨 지금. 일석이조네. 이렇게 하자고요. 야당에서 지금 뽑히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바른정당에서는 남경필, 이렇게 해서 경기도와 경상남도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자리 2개가 비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것도 왕대박이. 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국면에서 내년, 그러니까 곧바로 이 지자체에 대한 재보궐 선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경남은 그리고 또 경기는 이 2개는 지자체 사이즈로만 따지면은 경기도, 서울, 경남 이 정도 순서. 그러니까 사이즈도 크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구찌에다가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 당이 다음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없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나저나 한 6%대 되는 지지율이 쭉 빨려 들어가지고 홍준표한테 빨려 들어가서 홍준표가 9.8 거의 10% 육박하는 지지율을 획득한다고 하는 게 참 그 보수 쪽에 계신 그쪽 분들은 벌써 다음 순서들을 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나 봐. 아무라도 좋은 거야. 거기다 아니지. 뭘. 지금은 막 혼재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딱 찍어서 홍준표한테 이 지지를 몰아줄 정도 되면 이 다음에 없어지고 나면 차기는 누굴 해야 되겠다. 차선은 누굴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줄줄줄 서 있는 게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일이 넘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홍준표가 지금 또 굉장히 비열한 말을 한마디 더 했어요. 내가 본선에 나가더라도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왜? 말이냐면 사퇴 시점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어떤 시점을 넘어버리면 보궐선거가 아니고 부시장이 대행하다가 지방선거 하게 되거든요. 정말 비열한 새끼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홍준표와 남경필은 절대 본게임 못 뜁니다. 이 자리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홍준표가 지금 나오는 것은 자기의 대법원에 대한 판결과 그다음에 남경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대연정을 아마 꿈에 두고 있을 겁니다. 안철수 후보와 그쪽 당과 대연정을 통해서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대한 프레임 속에서 중원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지분을 얼마만큼 가져갈 거냐. 이런 싸움인 것이고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거의 후보를 낼 수 없을 만큼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10% 가깝게 노력해서 이 지분을 안철수와 함께 이렇게 가져가면서 대연정에 아마 이런 프레임 속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자들이 실제 본 레이스를 뛴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단계고 그만한 돈도 없고 인물도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아마 이들은 지금 최대한 극우 쪽으로 가서 그들의 10%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일단 이삭을 열심히 그렇죠. 주워가지고 주워놔야 이게 이제 협상이 이쪽으로 가능해요. 와가지고 이제 딜을 치려고 그렇죠. 하는 것이다. 예,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홍준표는 정말 비열한 게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있어. 4월 9일 날도 오전에 사퇴를 하면 오후에 그게 수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보궐선거 대상인데요. 4월 9일 날 시간 딱 정해놓고 사퇴를 해버리면은 행정 처리를 못한 채 4월 10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5시 59분에 네. 접수하면 되죠. 4월 10일 날 그걸 행정 처리를 하게 되면 보궐선거 없이 나머지 기간을 부지사가 역할 대행하는 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 이 새끼 정말 잔대가리 진짜.
그러니까 그런 잔머리를 대가죠. 근데 이 사람의 잔머리는 좀 알아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신비님 얘기한 것처럼 최대한 저쪽으로 가서 이삭을 지금 막 연락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데 굉장히 사람 감정을 긁어제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뭐 내가 뭐 정말 유죄 판결이 나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니 자살을 하려면 하든가 하지 왜 돌아가신 분은 왜 지금 끌고 나와? 뭐 사람 이렇게 성질을 싹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약간 논란이 되니까 그거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라서 자살을 한 것이고 자기는 안 받았기 때문에 난 뭐 자살할 일은 또 뭐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둥 계속 이딴 식의 어떤 승질 건드리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의 나름의 어떤 친노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에 대해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전부 내 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비열한 야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너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노 세력들을 긁어 모으는 게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내 지지율이 있잖아요. 이 지지율 안에서 땡기는 거지 어떠한 경우도 지금 시민들은 홍준표한테 표를 주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씹었죠. 문재인 후보 씹었죠. 그 다음에 홍준표 DJ를 엄청 씹고 싶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말을 해버릴 경우에 국민의당과 연정이 물 건너가기 때문에 아끼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국민의당이 없었다면 DJ를 씹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60, 70%는 나와요. 경상도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비열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극우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무슨 새확 절대 안 됩니다. 홍준표는 두고 보십시오. 네, 장담합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홍준표는 대놓고 지금 친박에 대해서 쌍욕을 날리고 있는 양박이래잖아. 전형적인 비박 인사고 따지고 보면 역적이나 다름없는 놈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친박당인 자유당 안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다? 이것들도 자기 내부적으로 좀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 안에 있는 9명의 후보들 가운데 8명이 친박인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하나를 못 이겨서 홍준표한테 1위를 내줘? 이 추세로 가면 홍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사는 길이에요. 이를테면 지금으로서는 박근혜가 출당시키지도 못했고 어쨌든 그 당 내에 있는 상태인데 사실 선긋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보면 그냥 같이 침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솔직히 그 대선을 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나마 대선으로 나와서 어떤 게임을 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박근혜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같은 당에 있는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연설을 하면서 박근혜를 지키겠습니다. 이따오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단 말이야. 김진태라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홍준표는 잔대가리인지 뭔지 간에 자기와 그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살 길이랍시고 박근혜 혹은 친박 등등과 거리두기를 하는 거고 자기와 생각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친박이 아닌 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당내에서 또 긁어 모으는 그런 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 있죠. 하여튼 이 당은 지들이 스스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 당인 거예요. 근데 그나마 꾸역꾸역 내는 후보가 이렇게 국민들 열통 받을 놈들을 골라서 이제 결국은 3강 안에서 뽑힐 거 아니야. 어차피 대의원제 안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국민 경선이라고 해봐야 끌어모을 만한 사람들 크게 영향력을 못 비추니까 지금 이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일 홍준표가 그대로 대선 후보로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아무리 주변 사람이 말려도 기어이 완주할 것 같다는 기대감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 제3지대 가고 안철수랑 좀 합쳐봐. 김종인이랑 합쳐봐고 주변에서 해서 뭔 소리야 이 후보맘이지 그러고 끝까지 버텨줄 것 같은 또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는 이 자유당 안에서 내분을 이끌어낼 만한 지금 충분한 폭탄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되려고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홍준표는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자꾸 모든 포커스가 황교안이 대통령 되려고 나온다. 홍준표가 대통령 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홍준표는 경남지사가 지겨워졌고요. 다시 중앙 정치로 와야 되고요. 그냥 오느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대표 정도를 맡고 싶은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친박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 김진태와 서로 약속 겨루기를 하죠. 박근혜를 지우겠다면서 서문시장 가서 왜 기자회견하냐? 뭐 서문시장이 박근혜 거냐? 이런 식으로 정말 유치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웃겨. 그러면서 이게 양강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김진태나 홍준표나 심각한 건요. 홍준표의 비호감도가 82%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 정도 갖고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단 극우 세력들 모아가지고 정치적 지분 확보하겠다니까 비열한 예, 거고요. 맞습니다. 반대로 아까 경남도지사적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중간에 약속을 어기고 나간다고 하면 도지사직을 수행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최대한 민심을 받은 분이 도지사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경남도지사직 노리고 그러나 본데 절대 그 사람들이 도지사직 못 가져가게 내가 다 법적으로 방법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새끼가 이게 정상적인 놈이야 이게. 양아치죠. 홍준표는 이번에 수 잘못 쓰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도지사직을 내놔였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면 홍준표의 노후 생활은 대한문에서 태극기 들고 집회하는 거겠죠. 멋있어 보이잖아요. 지자체 사이즈로만 따지면은 경기도, 서울, 경남 이 정도 순서. 그러니까 사이즈도 크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구찌에다가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 당이 다음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없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나저나 한 6%대 되는 지지율이 쭉 빨려 들어가지고 홍준표한테 빨려 들어가서 홍준표 9.8 거의 10% 육박하는 지지율을 획득한다고 하는 게 참 그 보수 쪽에 계신 그쪽 분들은 벌써 다음 순서들을 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나 봐. 아무라도 좋은 거야. 거기다 아니지. 뭘. 지금은 막 혼재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딱 찍어서 홍준표한테 이 지지를 몰아줄 정도 되면 이 다음에 없어지고 나면 차기는 누굴 해야 되겠다. 차선은 누굴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줄줄줄 서 있는 게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일이 넘어가는데. 근데 지금 홍준표가 지금 또 굉장히 비열한 말을 한마디 더 했어요. 내가 본선에 나가더라도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왜? 말이냐면 사퇴 시점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어떤 시점을 넘어버리면 보궐선거가 아니고 부시장이 대행하다가 지방선거 하게 되거든요. 정말 비열한 새끼예요.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홍준표와 남경필은 절대 본게임 못 뜁니다. 이 자리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홍준표가 지금 나오는 것은 자기의 대법원에 대한 판결과 그다음에 남경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대연정을 아마 꿈에 두고 있을 겁니다. 안철수 후보와 그쪽 당과 대연정을 통해서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대한 프레임 속에서 중원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지분을 얼마만큼 가져갈 거냐. 이런 싸움인 것이고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거의 후보를 낼 수 없을 만큼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10% 가깝게 노력해서 이 지분을 안철수와 함께 이렇게 가져가면서 대연정에 아마 이런 박수 한번 주시죠. 뭐 이런 됐다 그래. 쓰레기들한테 박수 안 줍니다. 박수를 쳐. 아니 다 합쳐도 10% 안 나오는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합쳐도 5% 아니에요? 김용민 선수도 좀 누락됐나요? 요즘 지금 당권 회복을 위해서 소송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다고 하던데. 근데 2차 그 컷오프에서 책임당원 퍼센테이지가 70%입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인데 여기에 비박이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가 과반 정도를 획득했다라고 해요. 절반 육박하는. 그 나머지는 다 사실상 친박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홍준표 입당 저기는 수속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사건 있었을 때 그 뇌물 사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출당 조치된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홍준표가 1위로 올라온 건 정말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일단은 홍준표가 본선에서의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될 일은 절대로 없다. 일단 그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본선에 올라오게 되면 자리가 하나 비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이 사람을 경남 도지사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 이렇게 저렇게 등등이 다 잘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난 너무 반겨 지금. 일석이조네. 이렇게 하자고요. 야당에서 지금 뽑히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바른정당에서는 남경필, 이렇게 해서 경기도와 경상남도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자리 2개가 비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것도 왕대박이. 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국면에서 내년, 그러니까 곧바로 이 지자체에 대한 재보궐 선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경남은 그리고 또 경기는 이 2개는 프레임 속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자들이 실제 본 레이스를 뛴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단계고 그만한 돈도 없고 인물도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아마 이들은 지금 최대한 극우 쪽으로 가서 그들의 10%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일단 이삭을 열심히 그렇죠. 주워가지고 주워놔야 이게 이제 협상이 이쪽으로 가능해요. 와가지고 이제 딜을 치려고 하는 그렇죠. 것이다. 예,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홍준표는 정말 비열한 게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있어. 4월 9일 날도 오전에 사퇴를 하면 오후에 그게 수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보궐선거 대상인데요. 4월 9일 날 시간 딱 정해놓고 사퇴를 해버리면은 행정 처리를 못한 채 4월 10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5시 59분에 네. 접수하면 되죠. 그럼 4월 10일 날 그걸 행정 처리를 하게 되면 보궐선거 없이 나머지 기간을 부지사가 역할 대행하는 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 이 새끼.